현지 시각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군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내 기지에 있던 특수작전 부대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곳곳에 전투기 편대를 전진 배치하고 미국과 영국 기지의 장거리 폭격기도 작전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 전투 중 다친 미군이 주로 이송되는 독일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근 의료진 150명 이상이 추가로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농 추경 원심 분리기를 지하에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피객스산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미군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 2개와 구축함 11척을 포함한 함정 17척, 해병대 원정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들이 중동으로 재집결한 가운데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 폭격기까지 공습에 참여하며 이란에 대한 공세 수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된 이후 B-1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 될 것이라며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습이 아닌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더 큰 규모의 이란과의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주변으로 미군의 군사 자산들이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슈팡달렌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커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이란이 영내 해역을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해 계속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미국이 수이란의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다수의 폭격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객스산을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객스산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지역으로 요새화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공유한 것은 이란이 미국의 공세에 반발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인 피객스산을 조만간 공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나탄즈 남쪽 약 1마일 지점에 위치한 지하 핵시설 단지로 이란이 고급 원심 분리기를 조립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장소입니다. CNN은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해 12일간의 전쟁 이후 고농축 우라늄 일부와 첨단 원심 분리기를 해당 시설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원심 분리기를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고 하면서도 핵물질이 핵심이며 우리는 그 물질을 추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매우 강하게 그 지역을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악 지형 깊숙이 구축된 핵시설을 무력화하려면 벙커버스터와 정밀유도 무기의 연속 타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의 핵 개발 능력뿐 아니라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최고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은 열흘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보복 의지를 알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에 대해 9일 연속 야간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휴전 국면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오면서 응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습 강도를 더욱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앞으로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기지와 해안방어시설, 무인기 운용 거점을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군 기지 보복을 경고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이란 원자력청은 남서부 다르코빈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현장이 미국의 공습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밤사이 다르코빈 원전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공격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란 당국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의 추가 배치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요르단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캐슘 섬을 비롯해 항구 도시 시리크, 내륙 도시 하자바드도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앞서 이란 본토의 무기 저장고, 레이더 기지를 비롯한 군 시설뿐만 아니라 일부 전력 인프라와 교량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이란의 방공망과 지휘 통제 시설을 무력화한 뒤 전력교통 인프라까지 타격하며 작전 방향을 넓히는 양상입니다. 공중급유기 증원은 장거리 폭격기와 전투기의 채공 시간을 늘려 연속 공습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에 미군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이란의 군사 역량의 추가적 약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해 지상군 투입 및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 등 다양한 무력 옵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확대 방안으로는 공습 강화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섬 점령을 위한 지상군 파병, 핵 관련 비밀 지하 기지 폭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이 지상군 파병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이란 원유의 90%가 수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점령할 경우 이란 석유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미군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란 지하 핵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객스산을 폭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란의 나탄즈와 포르도 핵농축 시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라 에너지 시설 등 목표물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3시 이란을 겨냥한 두 번째 공습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습은 세계 무역의 필수적인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선박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앞서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정밀 유도 무기로 이란 그레이터 툰부섬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순항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제기했는데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채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가 되면 이란에게 정말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내주에는 교량도 대상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이날 접촉했다면서도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아직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 세척이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며 이는 미군이 전투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까지 실전에 투입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전소와 교량을 겨냥한 대규모 추가 공습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성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습은 미군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피객스산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휴익과의 인터뷰에서 피객스는 정문 바로 앞에 크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에 적절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마도 머지않아 피객스를 타격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피객스산 핵시설은 지난해 미국이 공습한 이란 핵시설 3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해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객스산 핵시설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의 타격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해역에서 이란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으며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열려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봉쇄 작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를 알렸습니다. 이어 이란 선박이나 고객들의 입출 항만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며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 해상 봉쇄가 다시 시작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